오늘 여기 써있는 내용이 생명을 살리는 택시, 생명존주, 베스트 드라이버 양성 교육을 진행하러 온 강사 서명실입니다. 우리 기사님들께서 아침부터 비도 오는데 생명존주? 뭐 또 자살? 왜 이렇게 무거운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기사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왜 왔는지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앞에 계신 기사님께서 리플렛 꺼내셨어요? 꺼내셨어요? 거기 보면은 요거랑 똑같은 페이지가 있어요. 딱 켜보시면 바로 나와요. 나오죠?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여기. 그 글씨 읽어봐. 자살 수사. 그래서 그럼 요거를 보고 읽을게요. 그러면 우리 기사님께서 여기 가능하도록까지 한번 읽어주셔 보실래요? 가능하도록. 네. 처음부터 네 읽어보세요. 나오셔도 되고요. 그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살 시도자와 대면허나 택시 운전사의 능력 개항으로 자살 조기 발견 및 대화 상담센터로서 인계 자살 예방 가능하도록 까지 하시면 돼요. 가능하도록 오늘 이제 우리 기사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가 왔고요. 전국에 있는 우리 모범 운전자 회원 분들 모두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혜를 찾아와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이랑 택시랑 우리 패스트 드라이버 우리 기사님들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전에 통계를 하나 볼 건데요. 2017년도 우리나라 자살 통계 인구수를 봤더니 12,463명이 자살을 했대요. 하루하루 평균을 내봤더니 하루에 34명이 생명의 끈을 놓았고요. 1시간당으로 계산했더니 1시간에 1.4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치는 그냥 들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지 그렇게 자살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밝혀진 수치만 통계를 낸 거라서 밝혀지지 않은 자살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끈을 놓는데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활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우리 기사님이세요. 그럼 왜 내가 그런 활약을 해야 돼?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이동할까요? 지하철 타고 이동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사님들이 운행하시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택시를 탈 때에는 이미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택시에 타서 우리 기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놈의 세상 정말 그만 살아야겠어. 죽고 싶어. 이렇게 심각한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탔을 때는 굉장히 우울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사님이 또 막 말을 걸어줬더니 막 또 웃으세요. 그러다가 또 기사님이 또 한마디 했더니 이번에는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이렇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는데 이렇게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택시에 탔을 때 원래는 제가 택시에 타면 사당역 1번 출구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사님한테. 그런데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목적지가 없어요. 기사님 저기 잠실대교 가서 그냥 중간쯤에 내려주세요. 아니면 여기 가까운 저수지나 아니면 야산 입구에 산으로 들어가기 편하면 입구에 좀 저를 세워주세요. 아무 목적이 없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은 우리 기사님들이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시죠. 우리 기사님들이 이제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는 좀 아시는 기사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대화도 워낙 잘 이끌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라서 우리 기사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살의 방법에는 조금 이제 슬픈 내용이지만 투신이나 목매미나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요거는 연예인분이 번개탄을 이용해서 한 분이 그때 자살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또 이제 따라서 해서 이제 질식사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하는데 우리 기사님들이 이제 도와주셔야 할 게 여기서부터예요.
올해 우리 기사님이 큰 활약을 하셔서 제가 그 기사 내용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올 5월 5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예요. 우리 기사님은 올해 58세 시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신 베테랑, 우리 기사님들처럼 베스트 드라이버세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5월 3일 날 오후 1시 30분쯤 여느 날과 같이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웠겠지요, 택시를. 딱 봤더니 동년배 정도 되는 남자분이 타셨어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침울해 보였어요. 옆에 딱 앉으시더니 계속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사님이 주의 깊게 갔겠지요. 이 사람 좀 뭔가 조금 이상하네. 어디로 가실까요? 그랬더니 저기 산 입구에 좀 올라가기 쉽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적지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 슈퍼마켓이 하나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부탁을 했어요. 기사님, 저희 슈퍼마켓에 좀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워줬어요. 잠깐 갔다 오더니 이 손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기사님이 슬쩍 봤더니 페트병에 들어있는 소주 2병하고 노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기사님은 이제 눈치가 백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제 갔어요. 산 입구까지 가는데 5분 거리였대요. 그런데 기사님이 나중에 인터뷰 하실 때 진짜 그 5분이 두세 시간을 된 것 같았다. 막 등에 식은땀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을 내가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기사님이 뭐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서 그 사람을 자살을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려줬어요. 네, 근데 내려주자마자 우리 기사님이 그래 뭐 익명은 제천이랬는데 빠이빠이 하고 가시지 않고 바로 112에 신고하셨죠. 그랬더니 112에서 날 출동을 해서 긴급 수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산에 올라가 봤더니 우리 이제 그 손님분이 벌써 그 소주를 많이 드신 거예요. 질펀하게 취해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찰분이 가셔서 아우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유 힘드시죠? 저희 지구대에 가서 좀 저랑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맨 처음엔 이러다가 계속 끈질기게 설득을 했더니 어렵게 허락하셔서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기사님이 한 통화를 하심으로 해서 그 가정이 지켜준 거예요. 그 집의 가장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이제 우리 기사님들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요거는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해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고, 듣고, 말하기. 어렵지는 않고요. 살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기사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면 이제 우리 승객, 이제 손님이 타시죠.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은 우리 이제 기사님들은 첫 번째 언어적 신호를 대부분 이제 판단하시게 되실 건데 타자마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냥 정말 이놈의 세상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죽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 좀 안 좋으신 일 있으신가 봐요. 우리 기사님들은 대화 리드 되게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요새는 잠도 잘 안 오고 뭘 먹어도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편함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힘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사님이 살살 이렇게 얘기하시고 고개 끄덕여 주시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말아먹어서 우리 집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또 화를 내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지 마누라고 자식이고 아무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막 이러면서 화를 냈다가 슬퍼했다가 또 막 웃었다가 이래요. 그러면 이분이 심적으로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우리 기사님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요. 이제 우리 기사님이 차 안에서는 캐치하지 못해요. 주변에 우리 동료나 가족이나 친인척들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을 해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을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우리 손님은 자살 준비하려고 어떻게 했죠? 슈퍼마켓 가서 소주하고 녹분 사왔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당장 안 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자살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시계를 갑자기 동료한테 자네 이거 저번에 마음에 들다고 했지?
내가 이거 자네 줄 테니까 자네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으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해요. 예전에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지 하면서 막 등산도 다니고 영양제도 먹고 이랬는데 갑자기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그리고 봤더니 손목에 상처도 있어요. 그리고 잠도 안 자고 먹지 못하니까 당연히 피곤해 보이겠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운전을 할 때도 굉장히 집중력도 뛰어나고 손님하고도 잘 지냈는데 계속 뭔가 허둥지둥하고 근데 이런 모든 말이나 행동들은 내가 자살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주변한테 SOS 도움을 청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나 죽을 거야 하지만 반대로 나 너무 힘드니까 날 봐줘 이런 뜻이기도 하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적으로는 옆에 이제 뭐 친구나 이제 그 동료분들 보시면 실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정말 힘들어 보여 이렇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희귀성 난치병도 워낙 많아서 계속 질병을 앓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이제 있거나 이러신 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요. 우리 기사님들 최진실 아시죠? 최진실이 자살하고 얼마 있다가 전 남편인 조성민이 자살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동생인 최진영도 자살했지요. 그때 누군가 만약에 최진실을 자살해서 구해줬다면 그렇게 비극적인 가족사가 되진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우리 기사님들이 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더 힘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고 이렇게 주변에 이제 이런 상황을 봤으면은요 그 사람한테 우리 손님한테 나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몸을 보거나 시선을 줄 수는 없지만 고개를 끄덕여준다든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사님 여기 글씨 보이실까요?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도 우리 첫 번째 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저 뒤에 분들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말하면 따라해 주세요. 다정한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다정하게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네, 그렇군요. 지옥이 자리에. 그래서 힘드셨군요. 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이렇게 자살을 하려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와이프나 신랑 아니면 친인척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우리 기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기사님이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다시 찾는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기사님들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 듣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손님을 타는데 죽고 싶어 그런데 아 뭐야 오늘 일진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은 또는 죽고 싶다고 했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아유 나 약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죽고 싶다고 했는데 죽긴 왜 죽어요. 대통맛에 불러도 있으니 더 좋대요. 이런 말들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 전에 같이 다정하게 해봤었죠? 정말 힘드시겠네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냥 맞장구만 쳐주시는 걸로 충분히 그 사람의 삶을 다시 불씨를 일으킬 수 있어요. 쉽지요? 우리 기사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제 보고 듣고 했으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더 쉬워요. 뭐냐면 이렇게 전문 기관에 신고하면 돼요. 아까 전에 우리 기사님이 손님 내려주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집으로 가버리지 않고 112에 신고해 주셨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전문 기관에 우리 기사님은 손님을 내려준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 기사님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하면 우리 기사님들이 눌러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가 번호 말하면 끝에다가 눌러주세요 같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눌러주세요. 자살 및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눌러주세요. 쓰고 있어요. 헬프콜 청소년
청소년 전화 1388, 눌러주세요. 생명의 전화 1588, 구하나 구하나, 눌러주세요. 학교 폭력 근절 긴급 전화 117. 눌러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했지만 우리 기사님들 잘 기억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교육 받는 내용 중에서 어려운 건 없었죠? 그런데 우리 기사님이 한마디, 아 그러셨군요. 요렇게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드린 봉투에 보면은 요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는 헤드레스트 밑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지는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렛은 옆에 두셨다가 혹시라도 제 생각이 나거나 또 궁금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보였을 때는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보면은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지는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기사님들 앞으로 꺼져가는 생명 다시 살리는데 동참하시겠다 하면은 저랑 지금 구호 하나 하실 건데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제가 생명 하면 우리 기사님들은 지킴이 하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들 저 한번 봐주세요. 이상도 피고. 저 한번 봐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생명. 지킴이. 다시 한번 할게요. 생명. 지킴이. 좋아요. 다시 할까요? 생명. 지킴이. 맞아요. 우리 기사님들이 소중한 다른 사람의 가족이지만 이렇게 생명 꼭 지켜주시는 최고의 활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우울한 내용인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